자, 작년 7월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참모 이재만 총무비서관인데요. 야당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서류를 싸들고 밤마다 어디로 가더라 하는 제보가 있다. 이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출석시켰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밤에 자주 외출을 하시죠?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을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청와대에서요. 글쎄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눈길을 끄는 이유는 미르재단의 이성한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최순실 씨 사무실에는 항상 30cm나 되는 대통령 보고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매일 밤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온다고 들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특정 인물의 이름도 거론했거든요. 이 사람이 최순실 씨 쪽으로 매일 밤 두툼한 서류 보고서를 들고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호성 제1부속실장, 지금 이제 비서관인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본인은 뭐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호성 부속실장도 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인터뷰에는 본인이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터뷰 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네.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내가 직접 그렇게 봤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 누가 그렇게 정호성 부속실장이 서류를 들고 최순실 씨 사무실에 놓고 갔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다소 수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건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 봤습니까? 물었을 때 아니 뭐 본 것까지는 아니고 들었다로 좀 바꾸는 것 같네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은 그런 것이죠. 뭐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지금 30cm나 되는 서류들을 가져 나갔다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이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이고요. 정호성 제2부속실장의 얘기는 뭐 이성한 씨가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저 부분에 대한 어떤 팩트의 확인이 저는 검찰 또는 특검에서 수사해야 되는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요. 네. 뭐 최순실 씨의 다른 문제들, 뭐 재단 자금을 혹시 유용했는지, 뭐 2대 특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비선 실세라고는 사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 취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의 보고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에서든지 매일 밤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까지의 전 정부, 전 정부,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어떤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국정기획과 농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입니다. 이건 정말 국헌의 문란이고 국정이 흔들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 여전히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가령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 서류가 밤마다 누군가 최순실 씨에게 전달되는 게 확인됐다 치더라도 전 아직 궁금한 것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이게 왜냐면 경제수석 비서관이 작성한 우리 경제 동향 보고서인데 최순실 씨가 도대체 무슨 아이디어를 뭘 얹을 수 있길래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줘서 의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자, 합리적인 설명은 안 되죠. 네. 절대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저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최순실 씨가 원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언니, 나는 이게 좀 보고 내가 의견을 좀 줄게. 피드백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취지로 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최순실 씨가 만물 박사거나 박사학위가 10개 이상 되는 아주 수재급 인재라고 볼 수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물에게 그런 서류가 넘어가면 그분이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인사에 개입하거나 자기 이권을 챙기거나 이런 데 활용했을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목은 분명히 합리적이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서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는지 이것부터 분명하게 밝혀져야 국정농단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캐낼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되겠죠. 그렇죠. 가계부채 대책 같은 보고서를 도대체 갖고 뭘 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핵실험하는 과정에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보고서 있다면 그걸 도대체 왜 전달했을까? 특히 이제 만약에 이게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박영선 의원은 누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류를 들고 나가는 걸 봤다는 거잖아요. 아직 확인 안 된 건 아닙니다만 이거를 전달하는 비서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를 최순실 씨한테 왜 이렇게 각종 분야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우표나 이런 디자인과 같은 문제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에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순위 확인합니다.